만나는 분입니다.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고경재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요새 방송에서 제주 바다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바다에서 뭘 만드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바닷가 주변 같은데 물은 보이지 않고요. 좀 평평하고 넓은 땅도 보이네요. 네, 그렇죠. 사진 오른쪽에 바위들이 펼쳐져 있고 왼쪽에는 풀들도 보이고 가운데가 평평한 땅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 가운데가 모래밭인데요. 이곳은 한림은 한수리 갯꽃인데요. 저 모래밭에서 한수리 마을 분들은 또 밭으로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무슨 밭이었을까요? 글쎄요. 바닷물이 가까이 있어서 농사를 짓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네. 뭘 기르는 밭이었나요? 네, 저기가 바로 소금밭이었습니다. 아, 이곳 갯꽃 이름은 남당알 소금밭인데요. 가까운 곳에 남당이라는 신당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소금밭이라 해서 남당알 소금밭이고 너비가 400평 정도 되는 모래 소금밭인데요. 이곳은 바닷물이 밀려들게 되면 그 바닷물을 가두어서 소금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보시듯이 돌담을 애두른 것이 바닷물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돌담을 쌓은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제주 바다 갯곳에서 소금밭을 만들었던 얘기 해볼 텐데요. 이곳이 소금밭이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정말 이런 데서 소금을 만들었나 싶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밭 염전하면 저 서해안 갯벌에 드넓은 그 갯벌에서 나눠진 그 천일염으로 만드는 소금을 생각할 텐데요. 네. 제주도에서 소금밭이 있었다는 거죠. 제주 염전 사진 보면서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오른쪽 사진이 육지의 염전 사진인 거죠. 네네. 정말 넓고 큰 염전이네요. 네, 일단 왼쪽 사진은 한경면 용수리에 있는 소금밭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이라 염전이라고 볼 수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보통 염전하면은 오른쪽 사진처럼 정말 서해안 갯벌에 구획을 나누어서 바닷물로 소금을 만드는 햇볕을 쬐어서 소금 만드는 천일염 이렇게 생각할 텐데 화산섬 제주도의 소금밭은 정말 육지 염전하고는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죠. 사면이 바다에 용암이 깔려 있어서 넓은 갯벌이라고는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제주에서는 왼쪽 사진에 보시는 저런 빌레 모래밭이 염전이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왼쪽 사진의 지명은 그 남쪽에 산소들이 그 산땀들이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소금밭이라고 해서 산 앞에 소금밭 이렇게 부르는데요. 물살이 빠른 사리 때 이곳에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들어온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려고 돌담으로 막고 그 안에 모래를 깔아서 소금밭을 만들었다. 인위적으로 만든 소금밭이죠. 네. 그래서 이 소금밭은 280평 정도 되는데 1100kg, 1년에 1100kg의 소금이 나온다는데요. 보통 제주의 소금밭은 오른쪽 사진의 육지 염전과 달리 반면적도 작고 물 들어올 때만 소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햇빛이 있어야 되니까 생산량은 광활한 갯벌에서 생산한 육지 천일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겠네요. 1910년에 소금밭 제주의 소금 생산량을 보면 제주 전체 소금 소비량의 23%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때도 나머지 소금은 육지에서 돈 주고 사와야 했겠죠. 이렇게 제주에서 귀한 소금을 제주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네. 왼쪽 사진은 넓은 네. 바위, 그리고 오른쪽은 모래밭 같은데 저곳에서 소금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주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밭은 오른쪽에 보는 모래 소금밭, 또 왼쪽에 보시는 돌 소금밭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뉜다는데요. 네. 왼쪽은 흔히 볼 수 있는 평평하고 넓은 바위 덩어리 빌레이고요. 이곳에서 소금을 생산했다 해서 이런 곳을 소금 빌레라고 하죠. 네. 왼쪽 사진의 이곳은 지금도 유명한 돌소금밭인데요. 바로 애월읍 구엄리고요. 오른쪽 사진은 한림읍 귀덕 1리에 있는 뱅단이 소금밭인데요. 그러니까 이곳은 모래를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어서 모래 소금밭인 것이죠. 오른쪽 사진 보시면
저 밑으로 돌이 일정한 간격이 있는 것 보이실 텐데요. 네. 사람들이 저렇게 돌을 나란히 놓은 것은 소유 경계로 표시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이 사진 보셨으니까 이제 제주 바다에 나갔을 때 저렇게 일정한 너비의 평평한 모래밭 또 돌담이 두른 곳이 보이면 혹시 이것도 모래 소금밭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그러네요. 예, 오늘은 저 왼쪽 소금 빌레에서 만드는 돌소금밭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돌소금밭 다른 곳 사진이 있는데요. 그것 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네. 오, 꽤 넓은 네. 소금밭인데요. 오른쪽은 최근의 사진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조촌읍 신촌리 바당에 있는 실물 빌레라는 곳인데요. 네. 왼쪽은 1997년에 찍은 실물 빌레고요. 오른쪽은 2024년에 찍은 같은 지경인데요. 저 사진 오른쪽에 풀이 난 것으로 보이는 저 부분이 실물 빌레고요. 이 사진 눈에 익으실 텐데요. 지난주에 손조개와 발조개와 이야기할 때 보셨던 사진입니다. 네. 근데 바로 저기 옆에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빌레가 돌소금밭이었다는 것이고 저기 이름이 실물 빌레였다는 것이죠. 네. 지금은 저렇게 풀만 무성한 곳이 되었네요. 이곳 실물 빌레는 한 1,000평 정도의 소금밭인데 1년에 3,100kg 정도 소금을 생산했다고 하는데요. 사리 때 물이 들어와서 그 웅덩이에 갇힌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주의 소금밭은 물살이 센 사리 때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고 그다음에 조금 때 못 빠져나간 물 웅덩이에 물을 퍼다가 햇볕에 말리는 작업을 하면서 소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소금 빌레 돌 소금밭에서 소금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네. 앞에서 봤던 네. 그 구엄리 소금빌레 사진이죠? 네, 이곳 소금 빌레를 보시면 거북등처럼 생겼죠. 네. 말씀하신 대로 구엄리 소금 빌레인데요. 구엄리는 이런 소금 빌레에서 880평 정도 되는 소금밭이 있었고 1년에 17,000kg 정도의 소금 생산했다는데요. 이 이야기는 2012년에 제주에서 발간한 제주의 마을을 품다라는 책에서 배웠는데요. 이것 구엄리 소금 빌레 돌소금밭은 한 밭이 20평에서 30평 정도 되는 밭이고요. 마을 분들이 이걸 소유했다고 합니다. 네. 오래전부터 공유 수면인데도 개인 소유가 인정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또 소금과 매매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때 보통 밭보다는 땅값이 훨씬 비쌌다고 하고요. 구엄 마을 사람들을 엄쟁이라고 하죠. 옛부터 소금을 만들며 살아온 마을 사람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네. 이곳은 봄, 여름, 가을에만 소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4월에 소금 생산을 하는데 2달 정도 소금을 만들어서 6월이면 출하를 했는데요. 그 근처에는 수산리, 장전, 소길, 금덕, 용리 등 중산간 마을로 팔려 나갔다는데요. 소금을 조나 보리로 바꾸는 물물 교환으로 해왔다는데 네. 특히 이곳 돌소금은 널쩍하고 굵어서 품질도 뛰어나서요. 특별하게 돌소금 한 대와 보리 한 대를 딱 맞춰서 물물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 구엄리 소금 빌레를 더 가까이 가서 보실까요? 사진 보시죠. 네. 저렇게 경계를 네. 만들어 놓고 바닷물을 받아서 소금을 만들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곳 구엄리 소금 빌레는 소금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시멘트로 빌레 웅덩이 둘레를 살짝 높여 놓았는데요. 네. 저것을 두렁마금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소금 한창 생산할 때는 찰흙으로 둑을 쌓아서 두렁을 만들었는데 네. 그게 자꾸 씻겨져 내려가니까 저렇게 시멘트로 두렁을 둘러놓은 모양인데요. 네. 이 웅덩이 안에 이 웅덩이를 바닷물을 곤물로 만든 통이인데요. 그 곤물은 소금기가 농축된 짠물이를 곤물이라고 하고요.
저런 두렁을 물 아찌는 돌, 물 안 치는 돌이겠죠. 호갱이 이렇게 부른답니다. 여기서 햇볕에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곤물을 만들고 또 그걸 증발시키면 소금이 되었겠죠. 그래서 허벅으로 바닷물을 지어서 저 호갱이에 물을 부어놓고 햇볕에 졸여서 만든 것이 곤물이고요. 이때 곤물에 소금기가 짙어진 것을 알아보려면 달걀을 띄워본다는 것이에요. 아, 달걀이 뜨면은 짙어진 거겠죠. 예. 그래서 짙어진 곤물은 또 옆에 호갱이로 옮겨가면서 더 햇볕에 졸이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소금만 졸여진다 이렇게 되겠죠. 저 호갱이 사진을 더 보면서 이곳 소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네. 오, 물이 고여 있네요. 저 바닷물이 마르면 소금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그 칸칸이 호갱이에 곤물을 옮겨 다니면서 진하게 해서 소금을 만드는데요. 아직 소금을 만들지 못한 것이나 비가 오거나 볕 쬐는 양이 모자라는 곤물은 따로 보관했다가 다시 또 저 호갱이에 넣어서 졸이거나 아니면 솥에 달여서 소금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호갱이에 퍼놓고 바닷물 퍼놓고 옮기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만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일을 하려면 정말 하루 종일 이것만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 일은 주로 여자들 몫이었다고 하고요. 남자들은 밭일이나 바닥일을 하다가 일손이 부족할 때만 거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인지 이곳 소금밭은 큰 딸에게 상속하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고되고 힘든 일이라서 이렇게 딸에게만 갔나 싶기도 하네요. 그렇군요. 네. 참 옛날 소금이 귀했던 제주에서 참 다양한 방법으로 소금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